어제 코스피 폭락 뉴스 보면서 뭐 했어? 혹시 다 팔아야 하나 하면서 증권에 몇 번씩 들여다봤지? 주변에서 이제 진짜 망했다는 말이 나왔고 단톡방은 공포와 한탄으로 가득 찼을 거야. 그런데 딱 하루 지나고 나서 시장 분위기가 어때? 빨간불이 다시 켜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반등세가 나오고 있잖아. 어제의 그 공포는 다 어디 간 거야? 뉴스는 여전히 중동 전쟁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걸까? 이게 그냥 하루짜리 기술적 반등이냐고? 아니야.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 트럼프가 CBS 인터뷰에서 꺼낸 말 한마디가 유가를 내렸고 환율을 누르고 증시를 바꿔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어. 트럼프가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겠다는 말도 꺼냈거든. 전쟁을 끝내겠다는 사람이 왜 해협 장악이라는 훨씬 더 강한 카드를 꺼낸 걸까? 이게 단순한 허세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트럼프가 CBS 인터뷰에서 한 말부터 정확히 짚고 가자. 전쟁은 거의 완료됐다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서 미군의 작전 결과를 직접 수치로 제시했지. 이란 해군 함정 다수가 격침됐고 이란 측 미사일 방어 능력의 상당 부분이 무력화됐다는 내용이었어. 원래 군사 전문가들이 수주 이상 걸릴 거라고 봤던 작전이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야.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유가가 내려앉기 시작했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원유 공급이 막힐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짓눌렀는데 트럼프가 곧 끝난다고 하니까 그 공포가 일부 해소된 거야. 유가가 내려가면 뭐가 달라지냐고? 한국처럼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한테 유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생산 원가가 오르고 물가가 뛰어. 그러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주식이 내려가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든. 반대로 유가가 안정되면 이 악순환이 멈추는 거야. 지금 유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확인해봐. 트럼프 발언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면 시장이 왜 반응했는지 눈에 보일 거야. 근데 유가 얘기만 하면 절반밖에 모르는 거야.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 환율이야. 원화 가치가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아직 얘기 안 했거든. 환율 얘기를 해보자.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크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IMF 때 생각난다고 했어.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지? 달러가 부족해서 나라 전체가 흔들렸잖아. 그 이후로 원화 환율이 급격히 치솟는 장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환율이 급등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중동 전쟁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야. 전쟁 때문에 이제 기름값 폭등하겠네. 한국 기업들 원가 올라가겠네. 그럼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 돈 빼겠네. 라는 연쇄 공포가 작동한 거야. 이거 카카오페이 같은 앱에서 잔액 부족 알림 뜨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처럼 이해하면 돼. 실제로 잔액이 0원인 게 아닌데도 알림 하나에 불안해서 이것저것 줄이기 시작하잖아. 시장도 똑같아. 실제 손해가 확정된 게 아닌데 혹시 나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트럼프발 이후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원화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 현재 환율 흐름은 직접 확인해봐.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는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데 환율이 안정되는 게 단순히 좋은 것만은 아니야. 여기서 트럼프가 꺼낸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이해해야 진짜 그림이 보이거든.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지 지도에서 한번 찾아봐.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입구야.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고작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병목 구간이야. 그런데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가까이가 이 해협을 지나고 LNG도 상당량이 여길 통해 들어와. 이게 막히면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숨이 막히는 거야.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이 해협을 장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어. 표면적으로는 이란 견제용으로 들리지만 실제 타겟이 어딘지 지도를 보면 바로 나와. 중국이야.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비중이 이 해협을 통과해. 미국이 이 길목을 통제하면 중국은 에너지 수급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야. 관세 전쟁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는 거야. 이걸 모르면 손해야. 왜냐면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한국한테는 완전히 반대의 효과가 날 수 있거든. 지금 이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 근데 대부분은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아직 연결해서 생각 못하고 있다고. 1973년 오일 쇼크 기억해?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갑자기 끊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주유소 앞에 차들이 줄을 서고 공장이 멈추고 물가가 폭등했잖아. 그런데 그 후에 미국이 어떤 전략을 택했는지 알아?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정을 맺어서 석유 거래를 반드시 달러로만 하도록 만들었어.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야.
에너지를 달러로만 살 수 있게 만들어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된 거야. 미국이 에너지를 화폐 패권의 무기로 쓴 역사가 있다는 거지.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발언이 이 역사와 겹쳐 보이는 게 우연이 아니야. 이번에도 에너지 공급로를 장악해서 경제적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려는 패턴이 보이거든. 한국 입장에서 반전이 있어. 미국이 이 해협을 안정적으로 통제한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한국은 에너지 공급망이 더 안정될 수 있어. 불안정한 이란의 위협 대신 미국이 관리하는 해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들여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야. 물론 이건 모든 게 미국 주도로 정리됐을 때의 얘기야. 이 전략에는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거든. 그게 뭔지 알아? 치명적 약점은 바로 시간이야. 트럼프의 전략이 의도대로 흘러가려면 이란이 마지막까지 버티지 않아야 하고 중국이 예상대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해. 두 가지 다 불확실성이 커. 이걸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하면 이래. 은행 금리가 올랐을 때 부동산 시장을 생각해봐.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잖아. 근데 실제로는 집값이 한동안 안 내려간 적도 있었어. 왜냐면 사람들이 좀 더 지켜보자 하면서 팔지도 사지도 않고 버텼거든. 시장은 이론처럼 움직이지 않는 때가 많아. 중동도 마찬가지야. 이란이 알겠어 항복할게 하면 깔끔하게 끝나. 그런데 해협에 기뢰 하나를 깔거나 유조선 한 척만 공격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유가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반등을 다 끝났다가 아니라 최악의 공포는 지나갔다로 읽어야 해. 전자로 읽으면 방심하게 되고 후자로 읽으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기회를 볼 수 있어. 이 그림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 한국 증시에 상장된 대표 기업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 특히 반도체 쪽에서 지금 시장이 놓치고 있는 게 있거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전쟁이 터지면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거든. 근데 이건 팩트가 아니야. 반도체 공장은 중동에 없어. 한국과 미국 그리고 대만에 집중돼 있어. 중동 전쟁이 직접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건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주가는 왜 내려갔냐고. 기름값 오를까봐 겁먹은 돈들이 빠져나간 거야.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니 일단 안전자산으로 이동하자는 심리가 작동한 거지. 실제 기업 실적과 무관한 움직임이야. 지금 AI 관련 투자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고 있어. 엔비디아가 발표한 수요 전망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투자 계획은 수정되지 않았거든. 오히려 방산 분야에서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성능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고 있어. 이 전쟁이 끝나고 유가 공포가 쇠면 어떻게 될까? 시장 전체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그동안 공포 때문에 싸게 팔렸던 기업들의 주가도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현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지금 직접 확인해봐. 시장이 이 흐름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보면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할 거야.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 뉴스에서 공포스러운 숫자가 나올 때마다 주식 M 열어서 집어 던지는 패턴이 있잖아. 이게 왜 반복되는지 알아? 소음과 본질을 구분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야. 소음이 뭐냐면 중동 미사일 뉴스야. 환율 급동 속보야. 오늘 코스피 얼마 빠졌다는 알림이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매일 나오는 자극적인 정보들이야. 본질이 뭐냐면 네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야.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누가 만드느냐야.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어떤 메모리를 필요로 하냐야. 이 흐름이 전쟁 하나로 바뀌냐고? 안 바뀌어. 투자를 오래 해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위기 때 가장 힘든 건 손실 자체가 아니래. 기다리는 거래. 버티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야. 지금 이 시점은 뭔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야. 오히려 조급함을 내려놓고 시장의 소음을 걸러내는 연습을 해야 할 때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하나만 잡아도 다음번 공포 뉴스에 덜 흔들릴 수 있어. 그 기준을 갖고 가는 투자자가 결국 오래 살아남더라고. 돈은 흐리는 곳에 기회가 있어. 그 길목을 지키는 달러의 시선이 여러분 곁에 있을게.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하길 바랄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